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태풍 14호 찬투가 우리나라 남부하고 일본을 거쳐서 또 동해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서 17일 날부터는 좀 폭우가 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13호 태풍은 다행히 큰 영향 없이 소멸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코로나 시국에 태풍까지 몰려와서 비가 많이 오면은 특히 이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들 하시고요. 우리 무속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 동자 동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무속인들이 거의 뭐 100%, 뭐 99%도 아니에요. 100% 동자 동녀들이 다 오시거든요. 다 오시는데 간혹 이제 제가 예전에 경험상 보면은 동자 동녀들이 오시면은 주로 혀가 짧아져요. 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짧아지는데 진짜 동자 동녀가 오시면은 약간 애기 같은 말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혀가 고부라지는 경우는 저는 없던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진짜 무당이라고 봐요. 간혹 이제 도둑질해서 보는 애들도 좀 있긴 있지만 걔네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내용일 테니까 아무리 훔쳐가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제가 요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랬는데 하면서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동자 동녀가 왔을 때 제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내 조상님이 오셔도 첫 번째 명패를 먼저 대지 않는다. 명패를 먼저 대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굿이나 기도 가서 아니면 무당이 되기 전에도 그냥 내 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몸에 애기 동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지. 이 애기 동자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나는 천탁동자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를 들기를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를 들어가면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나 이름은 뭐고 나는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야 나는 네 엄마고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이 뭐고 내가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나는 사회에 저 밖에 나가면 분녀회 회장이고 어느 회사의 과장이고 부장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서 우리 아들 밥 먹었어? 우리 아들 배고프지 않아? 공부는 열심히 했어?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기 동네 선녀들이 오셔도 내가 쳤다똥자 일월똥자 사진똥자 구름 타고 왔지 무지개 타고 왔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나는 자가용을 끌고 회사 갔다가 왔어, 나는 버스 타고 왔어, 지하철 타고 왔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애기 동자들이 와도 혹시 주변에 선생님들이 이제 농담으로 아니면 재미로 그럼 우리 동자 아기씨 뭐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구름 타고 왔지 이러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그 구름 타고 왔다고 할 때도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저기 있는 어떤 하늘의 신들은 구름이나 뭐 바람이나 뭐 무지개를 타고 온다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학습된 것이지 진짜 애기 동자리 오면은 나 그냥 왔지, 난 잘 모르지 이게 더 정답이란 말이야. 그리고 애기씨들이 오면은 그냥 그 상황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심부름하기 바쁜데 그 공수를 주고 점을 봐주고 하는 것이 더 바쁜데 나가 쳤다 똥자 이럴 똥자 사진 똥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는 제가 굿에 나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애기 동자들이 실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삼촌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듣는 말은 삼촌 빵 한다 빵, 네 삼촌 타고난다 타고나. 그랬으면 저는 지금까지 뼈도 부러지고 아마 목숨이 붙어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공수 말고 정말로 제갓집한테 애기 동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일하는
일하는 보살, 법사, 박수님들한테 이 공수 주는 경우는 정말로 아주 그 박수, 보살,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혹시 점을 보러 가도, 여러분이 또 저한테 와도,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의 공수를 줘도 보살, 박수, 무당, 법사, 철학관, 사주쟁이, 손금쟁이 어떤 사람들도 내가 지금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파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잖아.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손님이 딱 끊겼어. 그럼 그 원인이 궁금한 거야. 손님이 잘 들고 일이 많고 뭐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팔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 근데도 그것이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나도 집을 이사 가야 되는 집이 막 계속 안 빠지고 안 팔리면은 그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무당이 되기 전에는 무당집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근데 무당이 되고는 이 무당집을 가나 저 무당집을 가나 그 무당집을 가나 가서 하는 얘기는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돼서는 무당집에 잘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애기동자 쓰리를 와가지고 너 타고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난 적이 난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그 집에 그 제갓집이 오늘 관제가 있을 건데 이 사람 관제를 풀어줘야 되는 날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사고수가 있어서 굉장히 몸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굿을 들어가면은 굿하러 가는 아침에 갈 때, 굿이 끝나고 나올 때, 그럴 때는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당이 내가 그 사람의 애군을 떼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굿을 하러 가는데 평소에도 정말로 뭐 내가 아주 익숙한 길에 잘 가는 길인데 그날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골목길에서 옆에서 차가 나올 때 그 골목을 내가 좌우 살피면서 조심조심 가는데도 그날따라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접촉사고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애기동자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애기동자 씨들이 나와서 나는 척닥동자, 일월동자, 작두벼락동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그 애기동자가 진짜 애기동자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는 허주나 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만들어진 마네킹 동자라는 거예요. 마네킹 동자. 마찬가지로 내신령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마네킹으로 만들어진 저 천상의 옥황상제라든지 뭐 백마신장이라든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 신령님은 마네킹 신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네킹 신령님은 공수를 줘도 우리 무당들이 가장 흔히 말하는 헛공수, 인해공수를 주게 된단 말이야. 애기동자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태아령이 애기로 올 수 있느냐. 물론 뭐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어느 정도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기대 아니다. 무당은 옛날 말로 만신만복이고 천신천법이고 내가 그렇다면은 그런 거지. 저 지나가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10번 할지 100번 할지 1000번 할지 그거는 엿장수 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코미디 프로의 농담이 며느리가 알아, 시애미가 알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나한테 천상동자가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할 수 없고, 나는 태어령이 나한테 동자로 왔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태어령이 아기로 왔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었어도, 이 방송을 한번 보시는 분들은 태어령이라는 동자로 착각을 했었어도 그 태어령이라고 착각한 아기 동자가 반드시 있다. 그거는 내 형제, 내 엄마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 같으면은 고모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되겠죠. 삼촌. 엄마 형제 같으면 이모나 외삼촌이 되겠죠. 아니면 할머니 형제 같으면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이런
외할머니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동자 동료라고 그래서 반드시 나보다 학렬이 낮은 동자 애기씨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우리 아버지의 큰형이 되시는 분이 동자로 오셨는데 5살 때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그 당시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훈장 서당 훈장을 하셨는데 퇴근길에 말을 타고 그때 검정말을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검정말을 타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따그닥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때 그 밤에는 그 모든 짐승들은 눈에서 인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광 새파란 빛이 나와요. 레이저처럼. 그 모습을 보고 그 우리 아버지 형님 되시는 분이 5살 때 그 자리에서 경기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씨 동자 저한테는 큰아버지 되시는 애기씨 동자하고 저한테 오시는 그 원래는 할아버지가 흑마를 살아다니는 흑마를 타고 다니는 저한테 올 때는 백마신장으로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랑 그렇게 항상 세트로 움직이시는데 그래도 이 애기씨 동자가 나한테 아직까지 자기는 천상동자다 일월동자다 별상동자다 사실동자가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안 해서 저는 아직도 저한테 있는 그 애기씨 동자씨가 천상동자인지 일월동자인지 산신동자인지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셨으니까 그냥 제 주변에 우리 지금 집사람 애기 동자씨는 저 동자 애기씨 보고 신장왕아가 맨날 그래요. 그냥 신장왕아라 그러지 저는 아직도 이게 일월신장인지 백마신장 동자인지 뭐 작두동자인지 그것도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을 몰라요. 지금까지도 제가 30년이 됐는데도 이분이 단 한 번 나한테 와서 내가 백마동자다 산신동자다 일월동자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의 애기씨는 그 원래 그 태어난 지 2달이 못 돼서 돌아가셨거든. 2달이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애기씨가 올 때 이 거울 같은 걸 갖고 오셨어요.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애기씨를 앞으로 일월동자라고 불러줄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씨 이름은 제가 붙여준 거지 본인 스스로 내가 일월동자다 산신동자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태아령이 동자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 동자 애기씨가 몸에서 움직일 때 자꾸 명패나 이름을 대고 내가 내 뱃속에서 유산이든 자연유산이든 인공유산이든 한동안 지금 우리 세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요 세대들은 그 시기에 이제 그 나라의 정책상 산하제한이라는 한 자녀 한 집에 2자녀 갖기 운동이라는 산하제한이 운동이 한참 활발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인공중절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시기에 특히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우리 젊어서 성장 과정에서 피임이라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지간에 잠자리를 할 때도 피임에 대한 신경을 못 써서 원치 않게 뭐 애는 2 있고 3인데 또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환경상에 키울 형편이 못했을 때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산이라든지 인공중절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애기 엄마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99% 100% 다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을 이용하는 선생들이 이제 태아령파리 하는 선생들이고 그 다음에는 절에서도 뭐 수자영가 천도제다 태아영가 천도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혹 가는 팔공산에서도 그 수자영가 천도제라는 것을 아주 상당히 자주 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천도제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태아령가가 뭐 어디로 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내가 태아야 잘못했다 영가야 미안하다 뭐 업장소면을 한다 용서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 태아영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태아영가가 여러분에게 동자로 오는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은 제 관념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무당노릇을 한 결과로는 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혹시 여러분들이 태아령가라고 생각했던 그 애기씨들은 그 애기씨 뒤에 반드시 직접 이 세상에 나왔다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그런 애기씨 동자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동자가 실렸을 때
내가 태아령가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그 애기씨가 실렸을 때 내가 진짜 태아령가가 아니고 내가 따로 있어라고 한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분명히 엄마 형제, 내 형제, 아버지 형제, 할머니 형제, 할아버지 형제 어떤 분 중에서 자기의 모습을 밝힐 거예요. 그때 그분이 산신동자들, 일월동자들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분이 엄마의 형제냐, 아버지 형제냐, 내 형제냐, 할아버지 형제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에 대한 내 스스로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분도 훨씬 더 잘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한 3,000명 이상 5,000명 이상 전화 통화를 해보면서 그분들 다 그렇게 저랑 통화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동자들이 태아양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형제, 엄마 형제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많이 깨달으셨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통화를 못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용기를 내셔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따로 뭐 어떤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그 정도는 해결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연결되는 해산말명 할머니가 계신 분 그분이 태아연가라고 몰아붙여서 그 태아연가 때문에 내가 아랫배가 아프고 통증이 있고 뭐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을 그 태아연가에 매여가지고 있으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상태로 계속 그 내 애기 동자의 실체를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씨가 그 원 내조상님의 어떤 해산말 할머니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내 입으로 발설을 하고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걸 단순하게 내 뱃속에서 불가피하게 잘못된 태아량가라고 거기다가 계속 못을 박아서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면은 그 애기씨는 마네킹 애기씨라고 마네킹. 그래서 마네킹 애기씨가 태아량가가 마네킹 애기씨로 자리 잡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것이 확실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태아량가라는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 모습이 정말로 점을 봐도 100점짜리 1000점짜리 만점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점을 보고 돌아가도 늘상 뒤가 찝찝하고 뭔가가 부족한 점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내 스스로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거 이전에 손님이 한번 점을 보고 가면은 그 손님이 다른 손님들을 소개하고 연결시키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나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핍박해지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산에 가고 들에 가고 태아영가 미안하다 태아영가 미안하다 옥황상제 찾고 시주할아버지 찾고 이래봐야 여러분들 삶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기본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조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동자의식들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동자의식들도 제가 보면은 오히려 5살이 넘고 10살 그 사이 되는 동자들보다는 5살 미만 1살 2살 3살 4살 이런 동자들이 제일 똑똑한 거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아예 1년 미만 동자들 1년 미만 애기 동자들 이런 동자들이 겪어보면은 굉장히 똑똑해요. 물론 이제 5살이 넘고 10살이 넘고 10살에서 1~2살 되는 이 애기씨들도 내가 어떻게 합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진짜 그 애기씨가 내 스스로 돼서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일상이 그냥 삐니 사고 싶고 장난감이 만지고 싶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보살님들 많잖아요. 분명히 성인이고 분명히 40대 50대 60대 됐는데 내가 그냥 일상이 애기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을 보면은 확실히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나한테 태아령가가 있어서 이게 동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태아령가 말고
진짜 애기씨 동자씨들을 좀 찾아보시고 진짜 애기씨 동자씨가 설령 내 몸에 있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고 안다 그래도 그 애기씨 동자씨들을 선녀 애기씨들을 산신동자다, 일월동자다, 천상선녀다, 칠선녀다, 팔선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칠선녀, 팔선녀를 내가 입으로 말하기 이전에 진짜 내가 이모 아들이냐, 고모 아들이냐, 엄마 아들이냐, 아버지 아들이냐, 엄마 딸이냐, 이 애기씨가 이모냐, 고모냐, 내 누나냐, 동생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칠선녀다, 팔선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 말씀 하나만 더 들어보시면은 정말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칠선녀가 오면은 선녀가 7분이 오셔야죠. 팔선녀가 오시면 선녀가 8분이 오셔야죠. 어떤 경우에는 칠선녀가 팔선녀가 왔다 그러면서 선녀들의 칠선녀, 팔선녀 이름을 다 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 이름을 과연 진짜 그 애기들이 자기 태어나서 살던 본명을 댔을까?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나는 옥황상제의 뭐 딸인데 뭐 귀향을 왔다느니 옥황상제 뭐 여동생인데 내가 화분을 깨뜨려서 쫓겨왔다느니 이렇게까지 소설을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로 무당노릇 할 수 있으면은 저 SF 판타지 소설 쓰시는 분들이 무당노릇 제일 잘할 거예요. 그때 무당은 소설로 무당노릇 할 수 없다. 내 몸에 직접 실리는 애기동자, 내 몸에 실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은 무당을 노릇하기가 어렵다. 그때 환상처럼 여러분들한테 심어져 있는 천신줄, 돛줄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잊어버리시고 그래도 제 영상을 10편 이상만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문자나 톡을 주시면 또 제가 이 시리즈를 하는 내용에 포함돼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리즈가 한 30편 정도 50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해드리니까 아무튼 이 방송은 저 혼자 만들어가고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항상 공유하면서 제가 댓글에 깨알같이 다루려면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댓글에 다는 거 깨알같이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반드시 강의를 해드리니까 혹시 댓글을 달았는데 강의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2번, 3번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워낙 댓글의 내용이 많고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좋고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편씩 한다 그래도 지나간 댓글을 제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댓글에 답이 없으신 분들은 집요하게 2번, 3번, 10번이라도 댓글을 달아주세요. 거기다가 왜 내 댓글에는 대답 안 하냐? 내 거는 무시하냐? 막 이렇게라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아직 공지를 못 띄우는데요. 저도 시간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까 여러분들하고 좀 맞추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아마 추석날은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스트리밍을 계획하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 가장 참여하기 좋고 편한 시간이 언젠가 제가 지금 수박 좀 굴려보고 있으니까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만주 무속대학입니다.